우리 증시에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대 가까이 갔다가 조정 모습. 제가 볼 때 삼성이 이제 그동안 고대역 폭으로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95% 상승, 삼성전자의 이 모습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삼성전자는 좀 여유 있게 투자하는 분은 대략 내일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스닥에서 하락 종목들 한번 보죠. 하락 종목들. 페이팔 홀딩스 핀테크 관련된 이제 견조한 상승을 보이다 좀 조정을 받았고 또 트레이드 데스크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조정받았지만 이제 온세미컨덕터 단기 급등이 나왔죠. 30달러에서 이제 50달러, 20달러, 372, 21. 한 60% 이상 뜬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미증시는 이제 3월, 4월에 글로벌 시장 급락할 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전반의 뭐 반도체, 대부분의 종목이 급락이 나왔어도 바닥에서 이제 상당히 견조한 지금 모습이 전개됐어요. 여기 이제 많이 빠진 주식들, 온세미컨덕터, 또는 마벨 테크놀로지, 반도체들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도 이제 하락의 모습. 근데 이제 많이 빠진 것들이 이제 대략 한 3, 4% 수준. 또 디자인하우스 관련해서 시놉시스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제 미증시 반도체들의 전반의 모습은 조정받았지만,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월요일에는 이제 반전이 기대된다. 또 ASML, 뭐 여러분 잘 아시는 ASML 또는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 전반이 주말장 조정이 조금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S&P 500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이제 팔란티어가 어려운 가운데도 잘 떴는데 오라클이 또 잘 뜨는 모습이네요. 오라클. 이 오라클의 주가도 AI 쪽이죠. 그 이제 AI가 우리는 근래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솔트록스 코난이 일부 종목이 이제 급등했다가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미증시도 다 뜨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이제 오라클의 주가가 상당히 좀 AI 쪽이다. 그리고 이제 장이 내일은 밤새 특별한 변화만 없으면 내일은 개파락할 소지가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죠.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의 모습, 중동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이제 테마주, 뭐 틈새주, 뭐 요런 뭐 개별 종목,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반전이 전개되겠죠. 어제 미증시에서는 이제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는데, S&P 500 기업, 500개 기업에서 상승 종목이 71개예요. 그러니까 14%만 뜬 거죠. 그러니까 다 빠진 거죠. 뭐 14%고 86%가 빠지니까 나스닥은 90%가 빠지고 10%만 떴고 다우존스도 30개에서 2개만 떴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0%도 안 되는 이런 종목이 이제 상승.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뜬 종목이 CF 인더스트리. 요 오라클하고 CF 인더스트리. 요 CF 인더스트리하고 모자이크 요런 애들이 좀 떴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농업 관련 우리가 이제 농업 관련 곁에 농기계 관련 뭐 대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농업 관련 또는 비료 요런 기업들이 이제 좀 반전이 나오는 요런 모습이고 당연히 뭐 원유 관련주 일부 뜨는 모습 옥시덴탈 페트리온이 뭐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 그리고 이제 반전이 나온 게 이제 또 퍼스트 솔라하고 이제 인페이지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농업 관련 퍼스트 솔라 또는 인페이지 에너지 요거는 뭐예요? 친환경 에너지죠. 요즘 보면은 이제 우리 증시도
이게 사실 기후위기나 지금 여러분 뭐 오늘 글쎄 어떤지 모르고 오늘 약간 좀 습하고 좀 덥지 않나요? 이제 폭염이 이제 예, 장마도 지금 오는데 그 이제 친환경 관련 부분은 논리상으로는 좀 당연히 음? 우리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제 한화 솔루션. 하나 솔루션이 이제 지난주 급등했다가 완급 조절. 요런 주식들이 이제 주말에 떴다라는 거예요. 미증시에서는. 아까 말한 인페이지라든지 솔라이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CS 윈드도 근래 이제 한 저기 막 한 5, 60% 저점 대비 이렇게 이제 올라 있는 모습. 또 이쪽에서는 이제 계속 관심권에 넣어야 되는 게 뭐 태양광 쪽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또는 이제 SK오션. 요런 주식들, 친환경 관련주들, 물론 이제 저점에서는 좀 떴지만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런 이제 친환경 섹터 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뜬 종목들은 뭐, 원자재, 여기도 보면은 지금 주말에 뜬 종목들 보면은, 원유 관련 일부 기업, 뉴몬트 원자재, 또는 뉴코 철강이죠. 철강. 원자재 관련,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 떴어요. 하락하는 와중에. 뭐 스틸 다이나믹스. 이것도 이제 철강이죠.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은 제가 보는데 이제 뭐 대부분이 뭐 저거죠. 이제 중동 얘기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증시가 좀 상당히 지금 견조한 모습, 요게 전개되는 건 당연히 펀더멘탈적인 면에서 이제 상법 개정이죠.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뭐 지주사들 뭐 PBR 1배 미만 막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타 이제 업종 대표주 전반 지수가 뭐 저렇게 뜨는 거는 당연히 업종 대표주 전반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죠. 이제 내용은 뭐 보면은 그렇고 일단 뭐 간단히 정리했는데 이제 미중 화해 시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관세 부분에 부분적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잉의 중국이 이제 보잉 수입 요 관련해서 이제 커트를 시켰죠 그동안에. 근데 이제 그게 인도가 재개됩니다. 약간 좀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약간 좀 화해 모드 약간의 무조건 우리가 화해다 뭐 화해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요런 이제 미중 관계가 조금 완화된 그런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수여파 관세 전쟁 뭐 이런 리스크로 당분간 좀 힘겹다. FOMC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또 환율이 또 단기에 또 변동이 크게 나올 소지가 있죠. 원래 이제 환율이 원화가 이제 약세,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떨어질 때, 즉 원화가 강세일 때 지수가 좀 안정적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환율 동향을 보면은 이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안정이 된 모습이잖아요. 요런 식으로. 전쟁에 대한 불안으로 이제 환율이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좀 힘겨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변동성의 환율이 좀 크게 나온다. 그리고 6월 FOMC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는 계속 내려야 된다.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 부각이 되잖아요. 저도 오늘, 방송하기 전에 계속 유튜브 그 이란 이스라엘 실시간 뉴스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중동 부분 참 문제가 돼. 주식시장.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약간 다음 주는 중동 불안으로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 기대가 되고, 그러나 그 쉬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약간 완급 조절을 보인다라면 이제 뭐 개별 종목들 또 이슈가 있는 그런 섹터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좋은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약간 조정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을 쉽게 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조금 좀 여유 있는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겉으로는 친하지만 뒤로는 안 그렇다. 러시아 정보당국의 그 내부 보고서에 보면은 중국은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죠. 이게 이제 주말에 나온 내용들 간단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신정부 출범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잘못하면 이제 그냥 한 방에 그냥 아웃시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게 결국 이제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종목에 대한 이슈로는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연구원, 휴대폰 액정 화면으로 활용 가능한 반투명 태양전지 개발.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 우리가 이제 보통 태양광 하면은 이제 좀 뭐랄까, 좀 어두운 색, 좀 검은색이라고 그럴까요? 빛을 갖다 많이 흡수하는 거. 그래, 이제 이게 지금 반투명 태양전지.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건물 외벽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유리가 다 어두운 색이 아니잖아요. 환한 색도 있고. 그런 데에서 이제 해당되는 요런 이제 유기 태양전지라는 내용.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이렇게 태양전지의 종류별 특성을 보면 지금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죠. 그리고 유기 태양전지, 방막 태양전지, 한때 또 얘기가 나왔던 펠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계속 이제 진행되는 과정인데, 아무튼 뉴스에 이제 유기태양전지 관련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유기태양전지 하면 그럼 우리가 이런 뉴스 나오면 한번 종목을 볼 필요는 있어요. 여기 보면 솔로스 첨단 소재,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하나큐셀,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LMS, 코오롱 인더스트리, 태광산업, ITM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 태양전지 관련 그런 기업으로 관심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은 제가 이미 다 봤고 하나씩 요 이제 코오롱 인더, 요 이제 코오롱 인더도 최근에 이제 견조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주말에는 시장이 우리 증시가 이제 이렇게 급락의 모습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개됐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사실 다 빠졌지 주말에는. 방산 일부 중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이제 방산 일부, 조선은 소폭 플러스, 그리고 이제 원유 관련 중동발 악화로 원유값 급등에 대한 이런 우려, 원유 관련주, 중동의 위기가 또 방산에 대한 이런 부분.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이 주말에 이제 세고, 또 원유 관련주들이 세고, 기타 그동안에 이제 잘 올라갔던 종목들, 원전도 대체적으로 조정받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지주회사들도 다 조정을 받았죠, 주말에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내일부터 전개되는 시장에서 지수가 약간의 또 완급 조절이 좀 나오지 않겠나 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조정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공략. 물론 지금 원전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 시가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뭐 원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게 상용화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원전에서 조금 나오는 게 뭐예요? 기존의 이제 대형 원전, 대형 원전이 이제 대형 원전의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가 왜 원전에서 탈원전에서 친원전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후쿠시마라든지 이런 사고를 보면은 이제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부각되는 게 이제 소형 원전이잖아요. SMR. 근데 이 소형 원전도 사실은 이게 뭐 상용화되고 실제로 원전이 가동되는 그런 부분이 전개되려면 앞으로도 한 몇 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근데 이미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해서 이제 주가들이 원전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뜨죠. 거기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투자할 종목.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테마 하면은 중소형주들을 많이 했잖아요. 중소형주들. 근데 중소형주들보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수가 올라가니까 거래도 많이 되고 막 안정성, 유동성이 다 보장이 되는 대형주들의 반전. 지난번에도 제가 원전 관련 얘기할 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오르지만 사실은 이제 원전에서 볼 주식 딱 두 개만 얘기한다면 민간 기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공기업 성격에서는 이제 한전 기술 두 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 기술이 아주 급등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요런 이제 지금 일단 뭐 유기태양전지에다가 이렇게 말이 좀 했는데 요게 이제 코롱 인더 같은 경우 코롱 인더 요런 것도 지금 충분히 다음 주에 보면서 관심이 필요하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요. 이게 이제 올라갈 때 보통 이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아. 한 5에서 한 6%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런 고점은 지금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인데 이제 어제 또 지금 기사돼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이 뭐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이블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보증하는 코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상화폐인데 이제 많은 가상화폐들이 있는데 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요쪽 영역은 이제 다른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담보로 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안전한 코인이다. 왜 우리가 그럼 달러 쓰지, 원화 쓰지?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냐? 우리가 해외에 이제 송금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카드를 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비를 할 때, 이 달러나 이런 거는 이제 환전이라든지 카드 같은 거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과되는 비용이 많이 증가하죠. 이제.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좀 뭐랄까 바로 이제 기타 수수료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 이제 많이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서 이제 뒤늦게 들어가면은 이제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핀테크, IT 기업에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여기 이제 카카오페이만 지금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 증권사는 미래에셋, 신한지수, 요새 이제 금융주들도 증권주들. 또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이런 것들 한번 보죠.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SM이 이제 이거 보면은 머니터리는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 SM은 지금 주가가 약간 좀 전고점 앞에 두고 살짝 꺾은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투자할 대상으로
관심주로 넣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이슈가 전개되면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 뭐 조정을 받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봐야죠. 이제 다나 뭐 헥터 파이낸셜 또는 KG 모빌리언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제 시스템은 많이 올랐어요 지금. 기타에서는 이제 IT센, 한국정보인증, 뭐 KCT, 또 인스코비 여기서 보면은 저는 사실 이런 거 추천은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뭐 어느 정도 진행해요. 뭐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쫙 전개되고 또 유리기판 얘기 나오면 유리기판 상용화 아직 안 됐죠. 근데 이제 유리기판 이슈로 막 올라가고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막 올라가는데 이 인스코비라는 게 이게 완전 저가주예요, 여러분. 투자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반 지역 화폐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정책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펀드멘탈이 괜찮으면 이런 건 그냥 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펀드멘탈 안 좋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는 아주 요동을 치는 거지만 한 20%.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런 이슈로 주가들이 많이 떴는데 대부분이 다 떴어요, 많이. 근데 종목을 갖다가 보면은 그래도 얘는 한번 덜 떴으니까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아까 갤럭시아 SM. 그리고 이제 지금 인스코비. 근데 인스코비 1,700원짜리. 저희 이런 그 뭐랄까 꼭 뭐 1,700원이라서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닌데 만약에 얘가 이제 돈을 적당히 벌면은 그러면은 한번 권해드리죠. 근데 이제 수익 구조, 재무 구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애들이 뜨는 건 사실이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스코비라든지 갤럭시아 SM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관심 필요.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반전이 세차게 나올 거야 한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원전에 대한 이런 이슈. 이게 뭐 지금 뭐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대단하죠. 대한민국. 원전에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방산, 가성비 최고죠. 만만치 않습니다. 뭐 조선, 이건 당연히 세계 최고죠. 또 지금 원전도 지금 가성비 최고죠. 물론 이제 최고의 기술을 원천 소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은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원전 관련 전반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을 고려하고 앞으로 원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원전 관련 뭐 중소형주들 많잖아요. 뭐 우진이라든지 뭐 또는 뭐 우진 엔텍 뭐 다 볼 수 있는데 뭐 보성 파워텍 뭐 한신기계 뭐 원전 관련 섹터가 대략 보면 한 20여 기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상장 회사가. 이제 그런 애들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좋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다. 원전은 일단은 이제 뭐 일단 미국 트럼프 정부 미국 4배 확장. 뭐 중국은 뭐 지금 동부해안에 중국 동부해안 쪽 해안 원전 집중 건설 중이죠. 지금. 유럽이 원래 이 친환경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유럽이 이제 지금 원전 부활이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를 갖다가 가볍게 싼 가격에 공급받으면 이제 안이한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말이 맞는 거야. 니네들 뭐, 나토라는 거 미국이 돈 제일 많이 내서 이렇게 해주니까, 응? 너희들은 뭐 GDP의 뭐 적은 부분만 하냐. 응? 미국이 이제 쉽게 말해서 호구 노릇 안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건 맞는 말이지만, 그 이제 호구 노릇 안 한다고 얘기하고 그걸 실행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 뭐예요? 미국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 진영 그러니까 지구촌에서 이제 큰형님 역할을 한 거죠, 이제. 여러분도 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모임이 있다라면 거기 이제 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좌장들이 보통 돈도 내고 말빨이 먹히는 거지, 이제. 사회생활이. 근데 이제 그런 건 안 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의 말이 미국의 그러니까 영향력이 힘의 논리로는 미국 말을 듣지만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아무튼 이런 원전 부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부터 받은 싼 가스 이걸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시설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전 복귀.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원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성비 좋다.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성비 또는 기술력 아주 좋고요.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럽의 반값 정도, 미국에도 반값 가까운 가성비가 어느 정도냐? 그런 거를 이제 한번 간단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뭐랄까 트럼프 관세 그리고 지금 복병이 이제 막 지구촌 전쟁이죠. 여기저기 막 우리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는 없죠, 사실은.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자리 그래서 이제 원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가성비 원자력 에너지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지난번에도 웨스팅하우스에서 태클 걸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해외에서 수주하려고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야, 너 그 내 기술이야. 원천 기술.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독립하려고 우리가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저런 분쟁이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분쟁을 하면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전 산업이 발전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로 합의를 해. 합의 조건이 뭐겠어요, 여러분? 야, 니네 원전 수주하면 로열티도 좀 내고, 그 우리도 좀 끼워줘라. 이런 거겠죠.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수원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하고 타결을 봤는데 서로 합의를 봤다 이런 기사 봤잖아요. 근데 원전이 지금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럼 쟤네들하고 우리가 불공정 계약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완벽하게는 뭐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전을 수주했을 때 일부 설계의 일부 또는 로열티의 일부를 갖다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이고,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이제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에 적당한 비용 기술력을 지급하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전에서 킬로와트당 세계 원자력 협회가 발표한 비용 구도. 킬로와트당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고 미국은 어느 정도고 프랑스는 어느 정도냐 비용이. 대한민국은요 3,571달러예요. 킬로와트당. 근데 미국은 5,8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60% 더 비싸요. 프랑스는 7,9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더블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저기 요번에 저기 막 체코 원전할 때 체코 동유럽이잖아요. 동유럽. 또 원전은 보통 냉각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해안가 바닷가 근처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체코는 내륙 국가인데 근데 이거 여러분이 생각해도 프랑스가 킬로와트당 7,931달러 달라고 그러고 한국은 3,571달러이면은 이 잽이 안 되잖아요. 야, 반값에. 그리고 한국이 이미 저기 뭐 원전 여러 원전에 지금 원전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진행되는 것만 한 20여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한 25개 정도 원전을 운영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현재 원전은 한 25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전하면은 엄청난 거대한 프로젝트잖아요, 이게. 아주 큰 규모의. 그러면 이제 설계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그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할 때, 그러니까 중복 투자하지 않고 막 시스템적으로 착착착착착. 이게 뭐예요? 밸류체인이잖아요. 이게 제일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 완전히 다운. 이번에 이제 체코도 한수원 그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그런 데가 주로 주축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자체로 보면은 지금 지구촌에서 원전에 대한 이런 이 저기 막 유럽 같은데 원전에 대한 부활이라든지 또 미국의 이제 4배 이상의 이제 원전 이 확장 이런 걸로 보면은 과연 이제 이쪽 진영 물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들끼리 하겠지 이제 자체적으로 역량이 되고 걔네들은 그럼 이쪽에서 지금 민주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이 많이 오르고 뒤늦게 이제 한전 기술이 한 60%인가 60, 70% 올랐어. 막. 최근에 짧은 기간 동안. 그러면 왜 그리고 이제 납기 기간이 있잖아요. 납기 기간을 뭐 만약에 이제 뭐 3년을 잡았다. 뭐 4년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프랑스 같은 데에도 2배 이상, 가령 뭐 3년 내에 하겠다. 그러면 6년 걸리고 뭐 그래요. 물론 이제 원전 하나를 만드는 데는 이제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걸린다고 합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들. 여기 뭐 7년이 소요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원전 관련 가성비, 밸류체인,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은 과거에 싼 맛에 수출했던 중동의 건설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전반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굉장히 중장기 이제 성장으로 이제 많이 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히어로님 반갑습니다. 재미없죠 여러분? 종목들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원전에 대한 종목을 투자했는데 좀 밀려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년까지 시장의 모습을 보면 장이 어려웠잖아요. 예, 미영님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 유튜브를 좀 충실히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지금. 뭐 장도 막 뜨고 또 막 이것저것 하는데 아무튼 뭐 저기 막 6월은 그렇고 빠른 시일에 유튜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이 지금 일단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SMR 관련해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빨라야지 한 2029년, 30년은 돼야 될 걸로 보여요.
그거를 한번 인지하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전에 대한 인식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원전으로 돌보면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요렇게 이제 아마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투자를 하면은 지금 이제 많이 올랐지만,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원전에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원전이 지구촌 에너지 산업, 원전이 부활을 다는 이런 단계, 뭐 중동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 유럽 같은데, 그리고 또 미국. 근데 우리가 아까 단가가 싸면서 그렇다고 허접하지 않고 굉장히 최고의 기술력으로, 그리고 납기를 갖다가 딱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쪽을 갖다 리드할 사안이 많다. 요번에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체코 원전에 대해서 프랑스가 태클 걸었죠. 아니 같이 입찰해가지고 같이 입찰해서 체코에서 한국 거를 선택했는데 그 입찰 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태클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딱 이유 없다, 기가 없다, 딱 그러자마자 체코 정부가 빡한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하는 바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수주권은 이쪽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다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이제 많이 오르면 그거 자체가 이제 부담이 돼요. 근데 지금 중동 전쟁 관련 이게 이제 격앙이 되고 환율의 급등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다라면 그럼 원전 관련주도 빠집니다, 여러분. 또 많이 오른 주식이 한번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잘 알죠? 집값하고 똑같은 거야. 집값이 10억일 때는 안 사는 사람이 15억 되면 집값 계속 20억 되면 꼭대기에서 막 달겨드는 게 일반적인 습성이에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원전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중동이라든지 글로벌 시장 불안으로 시장 전반이 만약 조정이 급하게 나오면 또 물량이 확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매도 상태가 나오게 돼요. 그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따봉이지. 근데 이제 그게 나오면 우리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되면은요 못 사 또. 이제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전쟁이 부각이 되는 건 원치 않으나, 그러니까 중동 정세가 좀 더 심화되는 이런 모습이 다음 주에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그러면 이제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가 올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되고요. 사실 한전의 최대 주주는 한전이잖아요, 한전. 그러니까 이제 한전이 이제 해외에서 수익 구도를 많이 내면 한전이 이제 그 이익을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공공재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그걸로 수익을 얻기는 좀 어렵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이제 한전이 최근에 이제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 태클이 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뭐 빠질 만큼 빠지다. 그럼 원전 관련주 한번 몇 개 봅니다. 먼저 이제 뭐 최고의 기술력 민간 기업 두산에너빌리티, 거침없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제가 원전에서는 민간에서는 두산에너, 그리고 공공기업에서 이제 한전기술이다. 근데 한전기술이 이게 이제 최근에 지금 6거래일 동안에 대략 한 6만 원, 5만 8,800원, 그러니까 6만 원 선에서 10만 7천 원, 한 4만 한 7천 원 정도 오른 거죠, 이제. 6만 원에서 4만 7, 6, 7이 42. 한 70% 이상 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산업은 좀 덜 올랐죠. 한전, KPS,
얘네들은 좀 약간 오르기는 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 이틀 올랐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하고 여기. 근데 제가 이제 이때도 그랬죠. 이제 한전 원전 관련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밖에 안 올랐다. 여기서 만약에 한다라면은 한전 기술 이게 이제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다. 요런 애들이 다음 주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중동이 좀 더 격화된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응? 지수가 이게 항상 시장은 그래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거죠. 응? 재건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 전쟁을 계속하는데 재건 관련 어쩌고 하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뭐 한때는 이슈가 전개되면은 한 일주일 뭐 열흘 사이에 한 50% 100%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이 원전은 산업이죠. 그 지구촌에서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중동에서 원전 탈원전에서 아마 독일이 지금 저기 막 탈원전 국가의 대표 기업이죠. 이제 독일이.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유럽에서도 이렇게 보는데 독일도 지금 원전 친원전 쪽이 정권을 잡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은 약간 좀 뭐랄까 기대 심리라면 원전은 현실적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동 관련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원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제일 센 회사일 거야.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다든지. 두산에너빌리티 워낙에 올라서 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한전 기술, 한전 산업, 또 한전 KPS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군들은 뭐 원전 관련 중에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한신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게 예전에는 엄청 올랐던 기업이죠. 이게 한신 기계도.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네. 예전에는 뭐 한번 이슈 전개될 때 하여튼 엄청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 막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시세의 어떤 변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은 뭐 좀 올랐다. 우리가 단타 좋아하는 사람 좋은데 한번 툭 올라오면 툭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이제 한신 기계 또 아니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우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진이나 이제 우진엔텍 우진 이런 이제 중소형주 우진엔텍이 이제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모양을 딱 갖췄네. 또는 이제 뭐 보성 파워텍 원전 관련 뭐 다 비슷해요 지금 보성 파워텍 또는 신규 상장 종목에서 SMR 관련해서 이제 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필요한 국면이에요. 조정을 받아도. 그래서 원전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왜 한국이냐 도대체.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그런 말 하죠.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제조업 부활이 되겠어요, 그게?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1차 산업, 농사 짓고 뭐 고기 잡고 뭐, 수렵하고 뭐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이렇게 산업이 변화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미국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이나 이런 쪽으로 막 하고, 물론 이제 첨단 산업 쪽은, 팹립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도 지금, 설계 부분. 팹립스는 미국이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파운드리 제조하는 거, 만드는데, 이걸 니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은 없잖아, 미국이. 그러니까 그거 뭐, 대만의 TSMC가 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하다가 약간 좀, 대만 TSMC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 제조업 기반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은 저는 제조업 부활이 약간 좀 공허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급여 수준이라든지 또는 인력 구도라든지.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아니 자기네 함정 수리도 못해. 그 함정 수리에 많은 게 이제 일본도 조선업의 과거에 영화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수리하는 거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데 밸류체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원자력을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방산도 약간 비슷해요. 방산도. 우리가 이제 방산하면은 이제 뭐 당연히 미국이 이제 뭐 최고의 강대국이고 뭐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일본도 만만치 않고 그러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그래서 요 물건을 만들어주는 그 밸류체인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이제 킬로와트당 이제 3,571달러던데 미국이 5,800, 프랑스가 7,900이다. 응? 왜 이렇게 비용이 싸냐? 밸류체인이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지금 기술력이 좋아도 프랑스 같은 데도 당장 원전 하나 만들어 달려면 5년 납기, 가령 이제 보통 7년 정도 소요를 해요. 대형 원전이. 근데 7년 하면은 14년 후에 만기던데. 안 되는 거야, 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밸류체인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였어요. 앞으로 이제 SMR 관련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SMR. 소형 원전, 대형 원전은 굉장히 크잖아요. 보통 이제 1400메가와트 뭐 이 정도 수준을 대형 원전이라고 본다면 소형 원전은 100에서 300. 그러니까 1400메가와트가 대형이면 100에서 300메가와트. 요 정도 규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저런 밸류체인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제조 부분은 대한민국이 다 쓸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이런 걸 보고 조선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죠? 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군대 그 함정 같은 경우 적당 규모 함정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 보통 밸류체인이 잘 돼 있는 나라 대한민국, 중국 뭐 이렇게 본다라면 중국도 우리한테 안 됩니다. 이 함정 같은 경우 이제 성격에 따라 틀리지만 한 2년에서 한 3년 우리가 중국은 한 4년에서 5년 미국은 만들려면 한 10년 걸려요. 노동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래서 조선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근데 이제 조선주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주식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좋지. 근데 이게 현대중공업입니다. 또 한화 오션입니다. 하나오션. 또 여러분 삼성주 이게 대표잖아요. 삼성중공업. 조선 나쁘다고 누가 얘기? 요즘 이제 삼성중공업이 조금 떴어. 이게 바닥에서 14,000원에서 17,000원, 3,000원 떴어요. 23% 떴어. 물론 큰 거지. 이런 거는 이제 만주만 사면 1억 7천이니까 유동성이 많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야. 그죠? 그냥 뭐 이런데 조선 좋아서 뭐 여기서 샀다. 아니면 여기서 샀다. 여기서 샀다. 그럼 여기서 샀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갖고 있어야지 한 20%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야지 이제 최적의 가격. 아까 말한 지금 HD현대중공업도 보세요. HD현대중공업도 이게 시세 난 거예요? 여기서 사야지 시세가 났지. 여기서 그죠? 여기서 살 때는 주가가 어땠어요? 이렇게 계속 빠진 시점이잖아. 이렇게 올라간 시점에서 이런 데에서 만에 들어갔다. 그러면 한 달 보름 동안 시세 하나도 못 내. 요날 조금 몇 퍼센트 나면은 팔아버리지 않았다라면 그러니까 암만 이게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오르고 조금 조정하고 또 오르고 조금 지금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밖에 없어. 그래 한번 조정 들어가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상반기에 여러분 엄청난 시세를 줬던 게 이제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의 주봉의 모습을 보면 상반기 때 연초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올랐죠, 이것도.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어디서 사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최근에. 뭐 이런 데서 샀으면은, 제로지, 제로. 여기서 잠깐 수익 나는 거죠. 근데 조선 떠드니까, 좋은 거 같긴 했는데 실제 실속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지금 이제 항상 말하기, 그 조선이 나쁘냐? 안 나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 트럼프가 관세 그러면서도 야, 대한민국이 우리 도와줘야 된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 시세를 많이 주면은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가에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 뭐 산업의 변화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어떤 어떤 조선 산업이니 뭐 이런 산업들의 긍정적 얘기가 나와도 시세를 일단 많이 주면은 거의 들어갈 때에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둬. 야, 얘가 조정 들어가면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나오션도요. 거침없이 올라가는 조금 쉬고 또 며칠 올라가고 또 조금 쉬고 며칠 이런 상승 추세에서 조정 들어간 지는 이제 4개월 차예요. 4개월 차.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싸게 사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우리 방에서 투자한 게 이제 미포라고 그랬잖아요. 미포. 물론 우리 방에서는 다 팔았어. 좀 일찍 팔았어요. 요 정도 선에서 했으니까 이제 이런 데서 사가지고 부담된다. 근데 이제 더 올라갔지, 이제. 더 올라. 방산도 지금 방산도 최근에 LIG, 넥슨,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이죠, 진짜. 경계감 많이 들어요. 항상 주식을 들어갈 때에는, 이런 데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때는 뭐냐면은, 방산이나,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암만 좋은 방산도 이렇게 빠집니다. 지나간 거지만 여기, 이런 데에서 이렇게 빠졌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원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원전이 지금 이렇게 떴잖아요. 뒤늦게 간 애들도 막 50에서 60% 떠잖아요. 한전 기술이 한 60% 떴다면은 6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엄청 뜬 거지. 그래서 좋아도 들어가면 안 돼. 좋아도 기사는 계속 좋다고 그래요. 한국 대단하다. 뭐 수주했다. 어쩌고 저쩌고. 응? 그 틀림없이 방산에서 지금 최고의 주식은 불과 한 달 보름 전, 2달 전에는 최고로 이게 뭐 좋은 회사야.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회사인데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데서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거는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LIG 넥슨인데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최고지 아직도. 그래서 이게 많이 올랐을 때는 경계감을 항상 갖고 투자해야 된다. 우리가 투자한 거는 한국항공우주라고 그랬죠. 물론 우린 다 팔았어요. 일부 분들이 지금 3분 정도가 우리 방분이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매매한 타점은 여기니까. 이 정도에서 매수해서 이 정도 올라갔을 때 팔자. 물론 이건 더 올라갔죠, 당연히. 저는 이제 요런 이제 신고가를 내지만 가령 이런 데에서 막 올라가는데 막 이런 데서 투자했다. 그러면 별로 수익 안 나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이런 데 고점 우리가 판 데에서 사가지고 있던 분들은 지금 수익 뭐 얼마나 났겠어요, 이거. 10%도 안 난 거야. 한 달, 2달, 3달 만에.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많이 올라간 거 우리가 차트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전도 긍정적이고 방산도 긍정적이고 조선도 긍정적이나 많이 오른 현 시점에서의 접근은 조금 자제하자. 다만 다음 주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 조정의 이유는 중동이 격화되는 이런 모습이 계속 전개될 것이고 그렇다면 방산주들이 한두 번은 더 올라갈 수 있죠. 각 부분이 조선, 방산, 원전
글로벌 시장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가성비, 예?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볼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각 산업별이 독립적으로 좀 있었다라면 요즘은 뭐 산업이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연계성이 다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반도체가 자동차에도 들어가지 뭐 모든 그 뭐랄까 전자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죠. 뭐 무기 체계에서도 정밀 타격을 하는 것도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반도체들이 대한민국의 각 산업이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반도체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반도체들이 어때요? 최근에 조금 오르다가 주말에 쾅 밀렸죠. 전부 다. 그냥 필옵틱스만 좀 떴어. 뭐 당연히 필옵틱스는 우리 방품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관련 이런 필옵틱스는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이게 이제 이날까지는 아무죠. 반도체 갖고 있으면 팔면 안 된다. 아까 항상 말했지만 LIG 넥슨도 이렇게 빠졌을 때 사면 되고 반도체도 이렇게 빠졌을 때 사면 물론 여기서 사는 건 아니고 뭐 이걸 횡보하는 걸 보면서 이런 데 살 수도 있고 이런 데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 이제 우리의 투자자들의 많은 모순점은 이거야, 이거. 내가 사면 바로 탁 뛰고 이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나요? 아니야. 여기서 5% 먹으면 때리는 사람, 10% 먹으면 때리는 사람 다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장은요. 5% 10% 먹고 때리면 안 되고 물론 단타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장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한 50% 잘하면 100% 이런 시세를 갖다 좀 생각해야 될 시점이에요. 너무 짧게 툭툭툭 팔다가 하다 보면 벙찌는 만약에 5% 먹고 팔았어. 그럼 그 다음날 또 투자하잖아 우리는. 아니 그날 또 투자하잖아. 이렇게 계속 쌈을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잖아. 먹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 물려버리면 이제 안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회사를 사면 지금은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대주주 또는 뭐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배구조 관련 또는 경영진 대주주와 소액주주 이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물산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서 태클 걸어 가지고 지난번에 돈 물어줘라. 거기 해외에서 뭐 해서 그게 어디더라? 몇백억 물어준다.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다시 반려했죠. 다시 검토해봐라. 그 개인들은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상법 개정이 굉장히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 전개. 그러면은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왜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세요. 글로벌 경제 대국이잖아요. 한 10위에서 한 11위, 2위 정도. 엄청난 그거고. 아니 원전 지금 세계가 원하는 원전은 대한민국밖에 없어. 누구한테 할 거야? 프랑스한테? 해도 좋아. 시간 더럽게 많이 걸려. 한국 5년이면 해주는 거 10년도 못할 수도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는 잘하지만 제조 기반의 기술, 밸류체인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니까 지금. 한국 사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성실하죠. 끈기 있죠. 그렇다고 무식하나? 머리도 좋지. 오래된 숙련공들 이런 밸류체인 이걸 고려한다라면은 세계 최고라고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의 성장이 전개되고 막 하면은 이런데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 옛날에 장이 안 좋았던 시절에는 조금 올라가면 툭 팔고 에이 먹고 또 하고 이게 맞는 거야. 장이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 장은요 상법 개정에는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 왜 대한민국이 그렇게 강대고 물리적으로는 지금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각 분야에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제조업 기반이 이렇게 탄탄한 나라가 어딨어 지금. 세계가 다 아우성이지. 야 무기 팔아라. 여러분 탱크 뭐 이거 최고야. 아 진짜로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저기 막
그 저기 폴란드나 이런 데서 야 우리 탱크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와서 다 보여주잖아. 어? 프랑스 갖고 오고 독일 갖고 오고 미국 갖고 와서 탱크 한 대씩 갖고 와서 씌워내는데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기동력 최고고 적중률 최고고 엄청 빨라 남들 버벅대는데 그냥 폴란드에서는 그러잖아요. K2 전차 가는데 야 너 빨리 달리지 마라. 엎어진다. 엎어지긴 뭘 엎어져 막. 그래 막 고바위를 올라가다가요. 이렇게 탱크가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서 보는 게 뭐냐면 탱크 보를 때 탱크 속도 기동력이 얼마나 빠르냐. 속도와 타격, 적중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속도하고 적중률. 탱크 같은 거.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농담 아니라. 뭐 1km 한 4km 막 이렇게 막 예정에도 없던 막 이걸 했는데 뭐 최고고요. 이런 고바위를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힘으로 동력의 힘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힘을 받았을 때 쭉 올라가잖아. 근데 한국 탱크는요. 중간에 딱 섰다가 또 쭉 올라가. 그래도 최고야. 그러니까 가성비 최고의 국가야. 이런 제조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데 왜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PBR이 기업의 가치가 1배 미만이에요. 1배 미만이라는 건요. 여러분 PBR 1배면 그 회사 지금 망가뜨려가지고 주주들끼리 배분하면은요. 0.5배면 2배 받는 거야. 1억 투자한 사람은 지금 2억 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상법 개정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1960님, 60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제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제대로 되는 시점, 그걸 화답한 애들이 외국인인 거예요. 막 사잖아, 그냥 막. 걔들이 짠 거예요. 그동안에 막 팔다가 막 사게. 컨트리 리스크, 대한민국, 정치적 리스크도 굉장히 심했는데 정치적 리스크가 없어지고, 이게 추진하는 이런 거, 돈을 누가 함부로 투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에 돈을 누가 함부로 투자해. 피 같은 돈을. 이게 돈이 되는 타이밍이야. 그래서 지금 장은요, 그러니까 가벼운 개별 종목, 물론 단타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등치 큰 회사들의 그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 이제 이런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이런 때에는 진짜 좋잖아요. 이때 우리 방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제가 저한테 질문하죠. 필옵틱스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지금 물량을 더 사면 샀지 파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날 딱 20% 떴어. 그러면 이게 버벅되는 거지. 20%가 네 집 이름이야? 그냥 갖고 있으라고 그래요. 저는 여 위에까지 올라간다. 필옵틱스는 뭐 여러분 다 알죠, 뭐. 유리기판의 이제 대표 기업. 사실 유리기판은 지금 상용화 안 됐잖아요. 유리기판의 대장은 뭐 삼성이 뭐 유리기판 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유리기판의 대장은 SKC야. 그 이유야, 불문하고. 또 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은요, 유리기판에 천공, 구멍을 뚫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유리에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는데 굉장히 회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기술력이 좋아야 되거든. 거기에 이제 대표가 기술력 좋은 회사가 필옵틱스. 머리 한번 다 얘만 들었어, 머리를. JNTC. 머리 들다가 살짝 조정. YC캠. 역시 조정 모습인데 이게 이제 일주일 전에 한 15% 뜨니까 이렇게 세게 뜨면 조정 바꿀랑 일반. 그리고 이렇게 세게 뜨고 연속으로 2, 3일 뜨면은 반드시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이런 데서 팔으면 좀 섭섭치 않아. 아니 3, 4일 딱 떴을 때 무조건 파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을 봐야 되지만 이것도 조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전반의 주식들은 과열되지 않았고 일부 지금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조금 들었잖아요. 조금 들었는데 기타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범용으로 많이 쓰는 것들, 대표적인 게 D램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AI 성장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주 고도화된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고대역폭이지. D램을 아파트 같이 쭉 싸는 거. 고대역폭. 응? 그리고 이 반도체 기판을 쌌는데
반도체 D램을 쌓는데 그 밑에서 평평한 기판, 그게 이제 유리 기판인 거죠. 그 유리 기판 말고 기존에 우리가 쓰는 거, 여러분 기판을 다 쓰고 있어요. 지금 휴대폰에 다 갖고 있고요. 컴퓨터에 다 갖고 있고. 그게 이제 그 플라스틱 기판이잖아요. 그 플라스틱 기판의 끝판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수페타시스. 유리기판의 대장은 SKC. 그런 유리기판 관련 첨공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기술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기업이 있지만 필옵틱스, JNTC, YC캠 정도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플라스틱 유리기판이 최고냐? 이건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은 뭐냐? 그 기판 똑같은 거야. 근데 왜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로 해야 되냐? 플라스틱은 과열되면 이제 고대역폭 이러니까 이제 HBM, D램을 충충이 많이 싸고 하면 여기에 뭐 전력 소모도 심하고 막 이게 열도 발생하고 그런 플라스틱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열이 발생되는 걸 진정시키는 게 냉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거야. 그래서 냉각도 굉장히 중요해. 냉각주들이 지금 땅굴 파고 있어. 그래서 저는 냉각주 지금 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면 뭐 반도체만 막 쭉 올라가는데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응? 왜 플라스틱 기판이 아니라 유리 기판이면 열에 대한 저항력, 응?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온도가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어떻게 일 못 하잖아요. 2도 올라가면은 막, 진짜 힘들어지죠. 응? 응급실 가야 되고 막.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죠. 과부하가 걸리고 열이 많이 발생되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오류가 발생될 소지도 많잖아요. 그래 냉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AI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까 전력 인프라, 요새 신정모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 근데 전력을 많이 먹는 걔네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냉각을 시켜줘야 한다. 냉각 부분. 이게 몇 개가 딱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고기와 관련된. 근데 고기와 관련된 기업이 주가가 많이 밀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오늘 저거 막 올라서 얘는 이거 이따위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걸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따위가 아니라 잘 모르시네요. 이런 것도 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물론 이제 일반 투자자가 경험이 적고, 또 경험이 많고 오래된 공부를 통해서 아주 능숙한 실력자들이 당연히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게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죠. 근데 말했잖아요. 아까 LIG 넥슨이 최근에 가장 좋았지만 물론 한 달 보름 전에는 저 밑에 있었다라는 거.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런 시점에 있었다는 거. 그때는 방산이 안 좋은가? 그때는 방산이 주가가 밀려서 안 좋은가? 방산은 계속 좋아요. 지금도. 원전도 계속 좋아요. 조선도 계속 좋아요. 그런데 주가는 쫙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는 많이 빠진단 말이야. 많이 오르고. 그러면 많이 오른 주식은 내가 지금 갖고 있다라면 즐기면서 매도 시점을 잡거나 물량을 줄이거나 하는데 뒤늦게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지.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 다음 파동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런 YC캠이라든지 그러면 반도체 관련의 종목군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이제 고대역폭, 고대역폭 얘기했어요. 고대역폭에 이제 한미 반도체, 요즘 이제 하이닉스하고 약간 삐끗덕삐끗덕 거리죠. 슈퍼 의린이 어째. 한미 반도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올랐나요? 물론 올랐지, 최저점에서는. 최저점에서 좀 올랐어. 여기서 한 달, 두 달 동안 뭐 하고 있어? 저 위에서 밀려가지고. 이런 거는 사면 괜찮다라는 거야, 이런 건. 내일 장이 어떻게 돼요? 중동 불안 어쩌고저쩌고 또 말합니다. 이런 걸로 약간 조정받을 수 있죠. 중동 불안이 가중되고 주말에 미증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그러는 거. 좀 넉넉히 빠져주게 한미야. 왜? 내가 사게.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살 때 길목을 지키고 섹터 정하고 그런 게 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야 오늘 먹었어. 야 땡큐. 오늘 깨졌어. 에이 이게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조차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고 조정받을 때 이렇게 하고 많이 오른 주식도 100% 오른 주식도 다 중간중간에 진통을 겪어요. 그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거야. 지금 이것저것 뭐 여러분 잘 알잖아. K-뷰티
아니, 의료 관광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니까, 대한민국에. 어? K 뷰티, 뭐 K 의료, 어? 뷰티에는 이제 에스테틱까지 포함하면은 뭐 그쪽 이제 미용 관련 다 포함시키고, 어? K 푸드, 뭐 K 엔터. 대한민국의 이런 부분이 가만히 보면요, 이게 제조업이 가장 잘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인식을 잘하고 조금만 잘하면은 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다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게 증권시장이잖아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투자하는 시장이니까, 오픈된 금융시장이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새로 만드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이런 부분이 된다. 그리고 있잖아요. 한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컨트리 리스크가 그 국가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 그동안에 굉장히 좀 몇 달 동안 우리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신정부 들어오면서 이런 제도의 변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대한민국 제조업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동 전쟁이 진짜 확산되면 안 되죠. 전쟁이 확산되면 여러분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가 폭등하는데, 유가가 급등하면 여러분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직도 원유 의존도가 얼마나 높아요. 화력 발전도 지금 굉장히 많고. 전쟁이 확산되면 굉장한 위기가 오죠. 글로벌 시장에. 그러나 그것 또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 끝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거? 저희 우크라이나가 요즘에 드론으로 러시아 폭격기들을 갖다가 고가의 폭격기를 막 때렸는데 저 푸틴이 어떻게 할까 저게? 잘못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극한의 상황이 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좀 위기의 국면으로 깊은 조정이 나오면 진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소위 말해서 3차 세계대전 이런 극한의 상황은 나오면 안 되죠. 전쟁을 하면 안 돼. 전쟁하면 현대전이 그렇잖아요. 이기면 뭐해? 나도 박살이 나는데 상대가 진짜 호구 아니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하는 놈들의 그 뭐라 그럴까? 네타냐후도 그 연구해야 될 대상이에요. 네타냐후 저기 이 평화 시대에 오면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자꾸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아까 확산되니까 일단 한미 반도체, 고대역포, 하이닉스하고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만큼 한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을이지만 슈퍼 을 성격이죠. 한미 반도체가. 고대역폭을 하는데 한미 반도체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걸 만들어낸 거니까. 또한 이쪽에 보면은 이제 HPSP 최근에 이제 소송권인가 뭐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고대역폭의 HPSP. 이 HPSP도 이 일주일 전부터 그냥 반도체 조금 괜찮으니까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했죠. 고대역폭에는 여러분 한미 반도체 HPSP 또 하나 뭐예요? PSK 홀딩스 HPSP 한미 반도체 HPSP D램을 층층이 쌓는 이 기술 층층이 쌓는데 D램을 층층이 쌓는데 본드로 붙일 거냐? 쉽게 말하면 야 본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D램을 층층이 쌓을까? 아니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쌓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걸 이제 TC 본딩 또는 하이브리드 본딩 높이에 따라서 그 대표 기업이 대한민국의 한미 반도체하고 HPSP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소외당해도 한번 오를 때는 이렇게 올라. 싸게 사야 돼. 얘도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시장이 불안하면 좀 조정받기를 바라야죠, 우리가. 그게 내가 들어가는 건 이렇게 길목을 지키면서 얘를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해. 야 오늘도 뭐 해가지고 5%보다 땡큐다. 무슨 그게 매일 되겠어요 그게? 어쩌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 어쩌다 급등주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한 달, 6개월, 1년. 여러분이 1년만 투자합니까? 투자는 삶을 마감할 때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야 투자는 거.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어떤 정형화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의 스킬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투자를 해. 그래야지 내가 샀는데 주가가 5% 밀렸어. 속상하지. 응?
그래, 이 업종은 이게 아닌데, 이거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만약에 배면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더 사겠죠. 예? 뚝딱뚝딱 돈 나와라 뚝딱 도깨비방망이 같은 그런 투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는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장은 과거와 같이 장이 나빠가지고 그냥 샀다 팔고 이런 시장보다 조금 좋은 시세를 주는 종목은 조금 밀어붙인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힘도 덜 들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수익도 한 50% 이상은 먹고 팔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죠. 단기 투자를 하려면 좋다. 5천만 원 투자하면 4천만 원은 중기 투자로 한 3종목 공략하고 단기 투자로 1,000만 원 갖고 한 2종목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구분을 해서 하시라. 그래야 여러분 돈을 벌을 수 있어요. 지금 장에서 100% 200% 오르는데 그럼 반도체 가서 지금 이 얘기도 별로 안 했어. 지금 고대 극복하고 유리기판 몇 개만 봤어. 뭐 테크인 같은 이런 주식들 이뭐쾅 빠졌잖아요. 내가 볼 땐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저점을 깨버리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주성이도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은 한 열흘이면 좋게.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주성하면 이런 데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해서 만약에 하루 뚝 올라가면 띵 잘했다. 그래 만약에 여기서 했으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갖고 있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면 팔죠. 그래서 물려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은 갖고 있어. 근데 이런 데서 사서 1개월은 못 갖고 있어. 여기서 사서 한 6개월에 번전될 때까지는 갖고 있어. 여기서 사가지고는 일주일도 못 기다려 다. 일주일도.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막 변합니다.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로봇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로봇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도 로봇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운전자 없이 그냥 기계가 알아서 가는 거니까. 로봇의 시대가 옵니다.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해요. 근데 지금 로봇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봇주들이 다 저 밑에 있어. 전부 다. 아니 난 다 사야 된다고 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로봇주들 지금. 물리면 5%고 오르면은 50% 이상 올라간다고 보는 거야. 물론 거기서 공략할 타이밍이 다 있겠죠. 물론 제가 지금 리딩하는 우리 방 분들의 로봇은 로보티즈 몇몇 종목이 있어요. 지금 로보티즈는 80% 수익 내고 30% 정리했고 70%는 지금 갖고 있어요. 조정이 약간 깊었죠. 이거 왜 조정이 깊어? 주말에 시장이 조정받았잖아요. 이렇게. 코스닥은 특히 이렇게 빠졌잖아.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확 싸고, 사람들이 매도를 부르고, 야, 안 되겠다. 이거 먹었으니까 좀 팔자. 물론 최근에 산 사람은 못 먹었지. 심리니까. 로보티즈,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로보티즈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리에서는 로보티즈를 권하지 않아. 왜? 지금 자리는 바닥에서 한 7, 80% 올라가 있는 자리예요. 당연히 우리가 투자한 타이밍은 여기입니다. 여기. 4월 말. 여기서 파는 게 80% 수익이에요. 30%만 팔아라. 그러면 이때를 가서 보면, 제가 이거를 노리고 있어, 로보티즈는 제가. 우리 반 분들이 있어. 난 진짜 로보티즈 하고 싶은데 이걸 못했다. 여기서. 로봇 하면 레인보우잖아. 삼성이 했던 레인보우. 레인보우도 옛날에 3만원대 같이 했던 분에게 이거 팔지 마라. 많이 가야 된다. 중간에 팔고 또 나가시더라고. 나중에 15만원까지 올라왔죠. 15만원.
그리고 20 몇만 원까지 또 올라가죠. 안 돼. 이 기다림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버핏 형님 한번 사면 안 판잖아 평생. 우린 그 정도는 아니어도 10년을 갖고 있자 이거는 아니지. 내가 진짜 좋은 회사 하면은 진짜 수익을 크게 챙겨야 돼요. 이런 데에서 제가 그랬어요. 로보티즈는 이거는 앞으로 인간형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절 역할하는 액추에이터라는 거가 있는데 이 액추에이터의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받은 기업이다. 구글이라든지 MIT 공대라든지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 이런 데서 이미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다. 삼성의 레인보우를 고려하면 레인보우 보세요. 레인보우 이제 고가주 됐죠. 레인보우도 지금 사면 되고요. 이거 보세요. 27만 원짜리 54만 원, 이 42만 원이 고점인데 54만 원 가야지 100% 오르잖아요. 27만 원이 54만 원 갈 수도 있지만 그냥 투자는 할 만해 지금은. 근데 얘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2023년 여기서 뜬 거죠. 여기서 이게 지금 2025년이 아니라 이거 이제 최근 2023년 이때부터 이제 로봇이 시작이 된 거죠. 2023년 1월 달에 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당연히 중간에 이게 여러분 주봉이니까 한 달 동안 시세 안 주는 거야. 한 달 동안 조금 밀렸다. 15만 원 올라갔다 또 쉬었다가 9개월 만에 이제 24만 원, 3만 원이 38에 24 8배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5배 2번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5배. 5배를 2번만 먹으면 어떻게 돼? 한 2천만 원 투자해서 5번 2번만 먹으면 2천이 250, 26, 12, 1억 2천. 이 5배 먹으면은 6억.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자고요. 단타를 하지 말라는 게 단타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에 저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여기저기 잘 있는데 진짜 좋은 회사를 사가지고 5배씩 2번만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구조가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하다가 이게 유망하다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좀 힘들다가 호가닥 하고 저기 친구가 있는 사업이 잘 돼 그걸로 바꿔? 그러면 일이 잘 될까? 사업이라는 그다음 거래처 관계, 제품 만드는 관계 여러 가지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어려울 때도 잘 견뎌내고 해서 나중에 빛을 발할 때 쫙 올라가는 건데 주식도 똑같은 건데 우리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해. 애 학원에 보내놨더니 일주일 만에 실력이 확 좋아져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에 실력이 좋아진 건지 안 좋아진 건지 이게 돈만 버리는 것 같고 일주일 동안 태권도장에 보내면 애가 집에 올 때 막 날라서 와요. 굉장히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기가 어려운데 이 돈을 투자하는 데에서 진짜 좋은 회사를 사가지고 싸게 사서 진짜 좋은 수익을 내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칼싸움을 한다. 오늘도 칼싸움 5번. 야 오늘 3번 성공했어. 멋있어. 멋있긴 뭐가 멋있어. 엉뚱한 짓을 갖다가 너무나 소중한 도로로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진짜 잘했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1,000만 원 갖고 이것저것 하면서 아까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절대 자금은 좋은 회사에 사서 좋은 수익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의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로보티즈도 최근엔 좀 많이 올랐어요. 대략 한 2만 원에서 한 7만 원, 한 2, 300% 최바닥에. 근데 얘가 요즘 부각되는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로보티즈의 주가는 앞으로도 기대가 돼요. 이 외에도 로봇주, 액추에이터 이런 거 봅니다. SPG 감속 액추에이터예요. SBB 액추에이터입니다. CMS 역시 얘는 레인보우하고 CMS하고 국책과제로 휴머노이드 관련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물류 관련 기업이야. 물류
물류 관련 로봇, 물류 솔루션. 그럼 물류하면 여러분 유통회사잖아요. 유통회사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나요? 대표적으로 매일 아침에 집 앞에 오는 쿠팡이 생각이 나죠. 쿠팡이 33억 투자했어. GS 리테일이 한 40억 투자한 것 같아요. GS의 정확한 금액 모릅니다. 아무튼 쿠팡보다는 많이 투자했어요. SK텔레콤이 100억 투자했습니다. 주가는 지금 이렇습니다. 휴머노이드 국책사업을 레인보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서 내 돈을, 내 재산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제 화장품은 얘기도 안 했어. 근데 화장품에서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APR. 근데 참 이 APR 참 진짜 기가 막히죠. 지금 물론 많이 올랐지만 APR 제가 여러분 이날 소개했어요. 이날 제가 공방을 하면서 아침에 공방할 때 아침에 장 열리기 전이잖아. 이날이 제가 지금 생각나. APR이 좋은 회사거든요. 돈도 잘 벌고 영업도 잘하고 화장품 회사로. 그래서 제가 APR 저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주로 종목을 합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알 거야. 아, 저 명 대표는 저런 데서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실제 이날이 아니라 이제 이날이죠. 근데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 이제 방송할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종목은 딱 두 종목이다. APR과 그때 무슨 덕산 네오룩스인가? 요거 두 종목을 얘기하겠다. 이때가 2025년 2월 초예요. 첫날인가? 2월 초. 얘로 알고 있어. 그렇지. 얘 맞죠. 요날 이제 아침에 장 열리기 전이니까 요 모습을 보면서 얘하고 요날부터 이렇게 쭉. 근데 저는 보통 주가가 아까도 말했지만요. 많이 오르면은 힘들어. 그래 이제 APR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건 뭐 어차피 공교롭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많이 올랐죠. 또 한 종목이 뭐예요? 실리콘2죠. 우리 방에서 투자한 건 실리콘2입니다. 여기 이날 샀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팔았어. 제가 막 기다려서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으면 물론 이날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이날 다 팔았죠. 저는 이유와 불문하고 스타일이. 근데요. 제가 이날도 그랬어요.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주가가 하루 이틀 못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 요즘에 이상해. 도대체 뭘 보고 하시는 건지. 여기서도 일주일 빠졌습니다. 일주일. 그러면 이게 힘들어해요. 엄청. 여기서 이제 결국 한 60% 먹고 다 팔았어. 근데 이것도 보세요. 하루 밀렸죠. 이틀, 3일, 4일, 5일째면 일주일 지났어. 6, 7, 8, 9, 10, 11, 12, 13, 14. 벌써 이제 열흘이 지난 거예요. 열하루, 12, 10, 13일째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다릴까 사람들이 과연? 잘 못 기다려. 근데 지금 장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노선을 정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까 말했잖아. 로봇은 다 바닥에 있지. 반도체 일부 유리기판만 몇 개 조금 올라가 있지. 응? 좋은 회사들이 지금 다 밑에 있죠. 여러분 재산 지키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매일 나중에 다 날리고 막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그때 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TV에서 종목 상담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알잖아요. 나는 그 앵커 애들이 이거 왜 사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샀어요? 그 물어보는 것 자체도 나는, 아유, 참. 야, 그냥 수익 내려고 누가 떠들어서 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응? 스스로 아는 사람 벌써 말할 때 포스가 딱 나와, 이렇게. 응? 막 물려가지고 저 꼭대기에 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응?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닥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응?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더 올라간다고? 안 해. 많이 빠져야 돼, 무조건.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장품 뭐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문명이잖아요. 문명의 발달. 근데 이 우리가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뭐예요? 나하고 해당이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제약 바이오예요. 시장 규모도 제일 크고요. 제약 바이오. 그럼 제약 바이오의 섹터는 우리가 이제 항암제, 항암 치료가 굉장히 뭐 암을 정복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 이제 그걸 하려면은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3상에서 실패하면은 HLB 같이 막 실패는 아니어도 막 골치가 아프지 막 반토막 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진행이 되면은 이게 기술 수출을 한다 이거야. 야,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 내가 다 검증했어. 데이터 이거야. 자료 다 이렇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효과가 나. 그거 이제 기술 수출이잖아요. 가령 뭐 중소회사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무슨 아주 좋은 아이템을 하려면 그걸 사갖고 올 때 대기업이 옛날에 그냥 막 뺏어오잖아. 소송 들어가봤자 뭐 지면은 1억 주고 끝이고 아니면 다 어떤 건지 알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니까 막 그냥 막 젊은 친구들이 좋은 아이템으로 뭔가 하는 것을 갖다 회사를 넘겨야 되면 막 몇천억, 막 몇백억 확 벌잖아 한 방에 그냥.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하는 게 상법 개정을 비롯한 이런 제도예요. 그런데 그 바이오가 아까 말처럼 제품을 만들려면 너무 힘이 들다. 실패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실패하면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기술 수출한다. 그래서 기술 수출 관련 대표 기업은 뭐 다 알잖아. 뭐 알테오제, 리가캠, 뭐 ABL, 오스코텍, 보로노이 뭐 대한민국의 이제 이 바이오 이좀 과학이잖아요, 이게. 인문학이 아니잖아. 인문학은 막 이렇게 살라살라의 말도 하고 막 이렇게 정서져요 그러지만 바이오 이 과학 쪽은요. 국방사나 뭐 이런 거 조금만 틀려버리면 박살이 나잖아. 잘못 엉뚱한 데 가서 폭탄 떨어뜨리고 사람 잘못 옆으로 잘못 찍어주면은 사람 사망하고 막 이게 과학이건 과학. 첨단 과학. 기술 수출의 대표 기업 알테오젠. 알테오젠. 이쪽으로 유행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이제 많이 올랐죠. 이런 데에서 이 바닥에서 이렇게 암만 좋아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응? TV에서 항상 그래 이런 데에서. 이거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 은사 앵커가 9시 동해에서 그 시집 간다고 1억 갖고 투자하는 거. 여기서 샀잖아. 여기서. 항상 머리 팍 쳐들고 그러면 이런 데서. 뭐 신고가 내고 화끈한 거. 내가 그랬잖아. 방송에서. 화끈한 거 좋아하다가 응? 안 되는 거야, 임마. 화끈한 거 줘야지. 그럴 때도 화끈한 거 줘야지. 또, 저기, 뭐, 유튜브 그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명 대표님 저기, 막, 은사형한테 뭐라 그런다고 또, 뭐, 이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못해. 1억 다 날리고, 진짜, 뭐, 속된 말로, 그냥 무슨 고생하고, 이래가지고 눈이 나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지. 무슨 화끈한 걸 뭘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래서 화끈한 거 좋아하는 건 놀러 가서 하고, 돈은 아끼고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고 주식의 속성을 알고 이런 데 있어야 이런 데서 사놓고 있으라. 5% 먹고 뭐 좋다고 5%도 막 2, 3천 투자해서 5% 먹으면 그냥 500만 원 투자해서 5% 오늘 25만 원 벌었거든요. 기분이 좀 안 된다 말이야. 안 돼. 알테오젠 리가 오르면 밀리는 거예요. 오르면. 특히 이제 주말에 지수가 조정받을 때에는 같이 더 밀리는 거야. ABL. ABL. 응? 그런데 이제 이쪽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만 잘 알잖아요. 비만. 응? 비만은 현대인의 성인병, 고질병이잖아요. 이게. 그 병이라고 해도 되죠. 비만으로부터 많은 병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으로 돈을 엄청 벌잖아요. 덴마크 회사의 노보노디스크. 이 이 비만이 이제
이런 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유럽의 뭐 핀란드는 옛날에 노키아가 제가 이게 지금 검색한 거야. 노보노 디스크 덴마크 GDP. 여기 보면 노보노 디스크 시총, 모국 덴마크 GDP를 추월했다는데 뭐 이제 뭐 누가 이렇게 이제 올린 거지 이제 이게 다 근거 없이 올리는 건 아니죠. 어? 덴마크보다 큰 덴마크 회사 노보노 디스크, 어? 덴마크의 영웅이었던 노보노 디스크, 덴마크 GDP 성장의 약 절반은 노보노 디스크로 진행된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니까 기업체 하나가 국가의 GDP를 갖다가 다 차지하는 옛날에 그 핀란드의 노키아가 그랬잖아요. 그 노보노 디스크가 돈을 엄청 벌어오는 거야. 노보노 디스크의 인력 구조 풀 엄청 많고 막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돈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돈 되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거 아니에요. 아 뒤쪽에 돈이 돼. 그러니까 쫙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노보노 디스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으니까 1라일일리가 메이저 돈 많은 애들이 이렇게 쭉 보도 야 뭐야 쟤 돈 엄청 버는데 저거 뭐야 조사해봐 우리도 저거 해. 그 1라일일리가 뛰어들어서 6조 하잖아요. 매출을.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암 치료의 끝판왕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방사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스위스의 이 노바티스라는 기업이 방사선 의약품으로 1주에 매출을 한다. 1조 4천억. 거기와 관련된 그래서 방사선 쪽을 봐야 된다. 방사선에서 셀비온. 저 이제 기업을 얘기를 안 하죠 잘. 셀비온 우리가 여기서 한 거예요. 방사선 의약품. 노보노 디스크의 아니 스위스의 노바티스의 방사선 의약품이 1조 4천억을 한다. 대한민국의 방사선 의약품. 얘네들이 이제 노바티스의 절성 관련 그 허가받은 그 약에 대한 부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효과가 좋다. 신고가 당연히 내야지. 우리가 이런 데서 할 때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방하면서 얘기는 안 하죠. 우리 방에서 사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회원들이 회원하고 뭐하고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래 이런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거죠. 노보노 디스크의 비만약이 엄청난 수익을 내니까 일라일일리라는 돈 많은 글로벌 빅파마가 야 우리도 저거 하자 해서 시장에 뛰어들어서 젯바운드라는 제품 하면서 뭐 엄청난 돈을 벌죠. 스위스의 노바티스가 방사선 의약품으로 일단 한 제품으로 1조 이상 하면 블록버스터잖아요. 야, 돈 되는데 저거? 저게 일라일일리가 또 뛰어듭니다. 여기에. 3조 9천억을 투자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3조 9천억을 투자합니다. 방사선 의약품.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투자잖아요. 이게 투자잖아요. 그냥 오늘도 5일선이 꺾이면 안 되고 뭐야 오늘 뭐 트레이더 관점에서 하는 거는요. 단타하는 거 있죠. 트레이더 관점. 그건 트레이더 관점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그날 거래가 제일 많고 그날 제일 센 주식.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은 거. 그리고 그날 주가가 센 거. 이건 이제 단타. 이건 트레이더야. 펀더멘탈이고 뭐고 필요 없어. 트레이더 관점. 그거는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한 5살 아니 초등학교 5살이에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아마 중학생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게임하는 거 보면 우리가 뒤에서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걔네들하고 똑같이 못하잖아. 그런 뭐랄까 굉장히 센스가 있거나 그쪽에 많이 훈련이 된 소수의 사람들의 영역인 거예요. 그건 펀더멘탈이 아니라 트레이더 관점.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트레이더 관점의 그쪽으로 당연하게 나이가 50대 후반 60대가 되셔도 나는 단타. 약간 좀 몸에 어울리지 않는 투자를 일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잘 못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터운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이게 떠들다 보니까 벌써 2시간 가까이
아무튼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이제 뭐 회원 가입하라 이런 말 거의 안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투자를. 주퍼발사님이 트레이딩 재밌다. 당연히 재밌죠. 그러나 트레이딩의 금액의 비중과 투자 개념의 비중은 틀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거예요. 주퍼발사님이 재밌다. 아니 대부분의 분이 주퍼발사님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방송 듣는 분들도. 근데 그게 수익이 잘 난다. 뭐 한 달 전, 3개월 전, 6개월 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벌고 깨지고 하면서 잘 안 된다. 돈이 잘 안 된다. 그럼 바꿔야 된다. 단타 비중을 조금 낮추고, 단타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금 낮추고, 조금 여유 있는 투자를 금액 베이스를 조금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투자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1,000만 원을 갖고 5천만 원, 1억을 만들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구자가 2개, 3개예요. 중기 투자는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좋은 회사를 살려고 노력을 하고 단타는 단타대로 한다. 이걸 같이 하면은요 엉켜버려가지고 이게 안 돼. 우리가 수익에 대한 욕심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방에 또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마 지금 이벤트가 걸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